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중량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1일 추석날 아침 몇 시죠? 지금 아침 한 7시 좀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라이브 하고 이런저런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오늘 이제 매식경 아닌 매식경을 좀 촬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꾸준하게 모든 것들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매식경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매식경을 꾸준하게 본 친구들이라면 분명히 근본 신한은행 4번 문항과 기업은행 5번 문항 큰 어려움 없이 작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반짝난 아이디어로 뭔가를 막 작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금융 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최신 트렌드나 신기술을 어떻게 연계시킬까라는 것을 그동안 매식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연기하는 연습들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처음인 학생들은 당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빨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전환을 시켜야 돼요. 제가 어제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취업시장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취업시장이 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산업이 변하고 있고 모든 뿌리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신한은행하고 기업은행 한번 그 내용들도 같이 조금씩 이제 요렇게 연계하는 거예요라고 제가 맛보기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에 최대한 집중하셔갖고 이제 뭐 이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사 제목 이거예요. ATM으로 돈만 뽑던 편의점 통장 카드도 만든다. 자, 그러면 기사 첫 줄만 보더라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자, 신한은행 4번 문항과 연결이 될 수 있다, 없다?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의 은행 산업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은행 산업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중개라든가, 음, 플랫폼, 이쪽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존에 전통적으로 강조되었던 예대 마진으로만 은행 수익을 내기가 힘든 상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고유의 이제 이러한 카드 통장 만들기 했던 이러한 작업들도 편의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기사 내용은 제가 안 읽어봤지만 기업은행 5번 문항과 어떠한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최신 트렌드, 신기술, 이거를 은행 사업과 연계,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재. 제가 기사를 오늘 아침에 무심코 보다가 이 기사가 있길래 이런 기사만으로도 우리가 연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는 소재에 대해서 고민할 건데요, 소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어떠한 소재든 간에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 있다. 이 연결하는 힘이 부족하다. 이해되시죠? 예, 어떻게 보면 하나의 힌트를 드린 거예요. 자, 볼게요. 택배를 취급하고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등 사업 영역 확정에 나서고 있는 편의점이, 자, 그럼 편의점이라는 산업, 유통산업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유통산업에서는 예전에 편의점은 그냥 단순하게 소비자들의 물건을 전달해주는 역할에 불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택배를 취급하고요.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전자제품을 판매해서 사업의 영역을 계속적으로 넓히고 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슈가 되고 나서 뭐예요? 혼밥, 집밥 이런 추세로 이제 도시락이나 이제 이런 것도 훨씬 더 편의성 있게 지금 제공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산업 자체다. 자, 그런데 그런 편의점이 은행과도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협업을 할까? 은행만 좋으니까 협업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편의점도 어떤 부분이 좋은 거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ATM을 통한 현금 인출 수준을 뛰어넘어서 통장 개설, 보안 카드 발급 업무까지 편의점에 맡고 나왔대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 제가 편의점에서 이런 것들을 보진 못했는데 앞으로 지금 뭐 이것들을 하고 점점 더 확산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유통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이 온라인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오프라인 부분 일상 서비스를 모두 떠안으려고 한다. 자, 결국 이게 이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기존의 편의점은 단순하게 물건을 그냥 판매하는데 그쳤죠. 하지만 지금 그 사람들의 추구하는 가치라든가 그 다음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편리함,
그리고 니즈 자체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변하고요.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결국 편의점이라는 공간에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다 충족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편의점의 지금 사업 영역은 굉장히 앞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은 지난 5일 하나은행과 손잡고 이르면 이달 말 서울 송파구에 금융특화 편의점을 구축할 예정이다. 와, 이거 저도 정말 처음인데요. 이거 한번 여러분 꼭 가보세요. 하나은행과 지금 BJF 리테일 CEO가 손을 잡고 금융특화 편의점이라는 걸 이제 런칭 예정인데, 이런 게 어떤 건가 이달 말에 한번 송파에 가보세요. 도대체 뭐라는 건가. 금융 서비스를 위한 전용 공간은 별도로 구성하고요. 스마트 텔레머신을 통해 간단한 입출금, 송금은 물론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발급 업무와 은행 화상 상담을 가능하게 한 계획이래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BJF 리테일 관계자는 편의점 간판 전면에 아예 하나은행의 이름을 내걸고 접근이 용이한 은행 창구로 역할할 예정이다. 편의점 계산대인 포스를 활용해 무통장 송금과 같은 편의점 금융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고 고객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거 정말 대박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으로의 금융산업은 이렇게 변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연계, 중개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각자의 비즈니스에서 어떤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절대 생존하지 못한다고요. 지금 금융산업과 어떻게 보면 유통산업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거잖아요. 앞으로 산업 구조는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소비자들을 위해서 90 최상위의 카테고리는 소비자예요, 소비자. 이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금융산업과 유통업이 노력한다. 각자 하는 것보다 서로 뭔가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산업의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키를 여러분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은행이 먼저 시작했죠. 하나은행이 시작했으면 타은행은 시작 안 할까요? 분명히 할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성공 여부,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분명히 할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다? 이렇게 되면 고용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편의점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만약에 지금 금융특화 편의점이라고 한다면 보세요. 간단한 입출금, 송금은 물론 체크카드도 만들 수 있고 보안카드도 만들 수 있어. 그럼 기존에 여기에서 일하던 편의점 직원분들의 업무와 플러스 돼서 이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고용이 또 늘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리고 편의점이 바빠 죽겠는데 이 업무를 이 한 사람한테 시키지만은 않겠죠. 또 어떠한 한 사람이 이 담당 업무를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한 고용도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고객들이 우리가 지금 일과 시간에 은행을 가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편의점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거니까 뭐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 놓겠죠. 22시까지는 이런 업무들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평균적으로 4시 되면 은행 업무가 끝나는데 퇴근하고도 이러한 업무를 볼 수 있다? 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상품도 개발할 수 있고, 나중에는 이러한 것들 활성화가 된다면 여기에 금융상품을 꽂아놓고 가입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청약저축도 여기 가서 상품을 보고 가입할 수 있고, 저는 이런 게 머지않아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산업이 굉장히 바뀌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비이자 수익이 증대되는 이유. 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점포 폐쇄라는 걸 굉장히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점포를 줄여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고정비를 줄이더라도 편의점을 더 만들어서 부가적인 수익과 금융상품에 대한 비이자 수익을 훨씬 더 증대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사람이 빠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아무리 기계가 있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결국 사람이 상담을 하고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통제해야 되는 시스템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인 다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인재가 저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근본에 지금 신한은행 4번 문항에 나왔다시피 지금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 이제 그걸 물어봤는데, 그 역량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변화되는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선정할 수 있냐, 그리고 나는 어떠한 충족 기준을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듣고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편의점 GS25C를 운영하는 GS 리테일은 지난 5월 신한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은행 지점이 적은 격오지와 도서 지역에 금융특화 편의점 만들기로 했다. 와,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GS에서도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은행, 한 은행만 지금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통장이나 카드 발급이 가능한 STM을 공동 개발해 이런 연내 강원도에 시범 점포를 낸다. 이건 어디에다 넣는 거예요? 기존의 은행 지점 하나를 내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거 아니에요. 교고지나 이런데. 그럼 교고지나 이런데 내겠어요? 잘 안 낸다고요. 수익이 안 내기 때문에. 여러분,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그 은행들은 대부분 은행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어느 은행이 많죠? 농협이 많아요. 농협.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수익이 안 나니까. 일반 시중은행들은 많이 포진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 교고지라든가 도서 지역에 이런 금융 편의점을, 특가 편의점을 들어오면은 누가 좋아요? 아, 고객이 좋죠. 소비자가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굳이 은행이 없어도 이런 업무 처리를 다 할 수 있다며.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산업이 발전하면서 고객들도 좋아지고 기업들도 좋아지는 서로의 윈윈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자칫하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자꾸 디지털 얘기만 하니까 코딩 기술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아, 이제 은행 점포 줄어드는데, 그리고 채용 인원도 없는데 나 코딩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코딩 배워도 좋아요. 하지만 은행은 되면 앞으로 배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디지털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 디지털적 사고라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하거나, 이러한 직무에 대한 앞으로의 고민, 변화의 방향성, 이러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지금 생각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사, 이 기사 하나를 보고도요, 어떠한 친구들은 편의점에 그냥 생기는구나, 금융특가 편의점,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융산업과 은행산업을 왜 조인하게 하는지, 왜 앞으로의 중개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금융산업에서 이러한 것들을 더 해야 되는지, 왜 그런다고 했어요? 피의자 수익이 계속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고, 은행은 비대면으로 사업을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다고 했죠. 이런 것들 연계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을 끝나지 않고, 자, 이 지점을 한번 가볼까? 금융특화 지점을 내가 한번 가봐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 그게 이제 현장 방문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침 7시에 제가 너무 또 흥분해서 달리고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공부를 하나하나씩 연계성 있게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건 뭐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튜브에서 일일이 피드백을 다 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제가 드리는 이제 이런 방향성으로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야 돼요. 남들의 얘기만 듣고, 야, 은행 취업 평균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 나는 안 돼. 아, 그런 얘기 들으면은 취업 준비 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데도 다 똑같죠. 그쵸? 꼭 해보세요. 자, 편의점은 택배, 보험, 타이어 교체, 세탁물 관리 등 소비자의 일상 업무를 편의점 앞으로 끌어들이며 직객 효과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이게 편의점의 앞으로 방향성이라고요.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편의점 운영사는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혀 고객 방문이 늘수록 매출이 오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은행 업무를 보러 왔다가 물건을 구매해 가격을 기대하는 것,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은행이 지금 왜 플랫폼 사업에 눈독을 들이잖아요. 플랫폼. 신한은행도 그렇고 타은행도 플랫폼을 다 끌어 모으는 거라고요.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편의점도. 은행을 괜히 침투시키는 게 아니에요. 니즈가 그렇잖아요. 소비자들. 여러분들도 학교 공부, 그 다음에 취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 요즘에 뭐 삼각김밥 하나 먹으러 편의점에 갔는데, 뭐 지금은 돈이 없어서 내가 편의점에서 물건도 잘 못 사고, 뭐 금융상품이나 이런 것도 가입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혼밥을 하면서 외롭게 삼각김밥을 먹다가 편의점 앞에 우연히 놓여 있는 금융상품,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나의 미래를 또 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만약 직장인 된 다음에 나는 그 추억에 잠겨서 그 추억을 갖고 다시 편의점에 가서, 그러한 이제는 목적이 달라진 거죠. 옛 기억에 사로잡혀서 그 금융상품을 보면서 다른 것들을 내가 좀 더 구매를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제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간 그런 내용이죠. 부가적인 것들을 하여튼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 4월 유통업체 매출 통계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3사 CU, GS, 세븐일레븐 전체 오프라인 유통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뛰었네요. 29.2에서 31.4까지 올라갔다. 편의점에 잇따른 서비스 추가에 판매 품목을 늘리면서 구매액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편의점과의 협업은 은행에도 이익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선 비대면 금융 서비스 확산에 따라 몸집 줄이기 한창인 은행들이 대면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데 편의점만큼 알만한 파트너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은 비대면으로 지금 간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고객을 좋게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물론 고객을 위해서 좋게 하는 거지만 그 이면에는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게 점포를 줄인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정 월세, 다른 부대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산업에서 비대면으로 가면 고객도 좋으니까 은행이 지금 그런 것들 하는데요. 점포 하나당 운용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죠. 하지만 이렇게 공간을 지금 편의점이 어떻게 보면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행 입장에서도. 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점포 90곳을 닫는 등 생존을 위한 축소에 힘을 쏟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점포 폐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 금융당국에서는 야 너희 진짜 은행 아무리 수익 내려고 하더라도 이 좀 너무한다 하지마 라고 했는데 은행은 야 우리 손익 안 나면도 어떻게 어쩔 수 없어.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금융특화 편의점이 나타난다면 굉장히 저는 좋을 것 같다. 편의점과 은행 간 맞소는 대출과 데이터 확보까지 이뤄주고 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대출과 데이터, 이 활용 방법, 이러한 것들 은행 산업이 앞으로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주에게 제공했던 대출을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경영주에게까지 확대했다. 와, 이거 얼마나 좋아요. 대박이다. 고객 구매 데이터를 활용한 타깃 마케팅이나 물건을 사고 나면 거스름 돈을 우리은행 계좌에 바로 입금해주는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와, 여러분. 정말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 연휴가 아니라 추석날 갑자기 제가 새벽에 영상을 킨 거는 이렇게도 여러분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번 자소 쓰고 말 게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보세요. 금융권 취업이든 일반 취업이든 제가 하는 내용도 잘 보시고요. 여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넣어놨어요. 매식경 그 정주행하기 힘든 분들은요. 옛날 영상도 제가 넣어놓을 건데요. 여기 저희 카페 금포석 게시판 가시면 이 매식경 핵심 이슈는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것들 제가 쫙 올려놨으니까 요거 정주행하면서 쭉 1편부터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신한은행이다. 그럼 신한은행 1편부터 정주행 쫙 하세요. 이런 내용의 이슈만이라도 알아야죠. 그리고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 가셔서 조금이라도 보세요. 제가 뭐 시간이 없어 정리를 많이 못 해놨는데 이렇게까지 한번 해놓으시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이제 오피니언 그 게시판 같은 것도 잘 보시면서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나 이런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이제 라이브에서 온라인 클래스 관련된 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여기 클래스 U라는 채널에 가셔서 금융권 취업 검색을 하시면요. 제게 이제 나올 거예요. 지금 정말 얼리버드 특가로 이제 나오는데 정말 이 금액은 뭐 엄청나게 싸죠, 여러분.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요. 그래서 미션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의지가 있다면 정말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클래스 제가 여기 올린 게 클래스 1이거든요. 사이트는 클래스 2고요. 제가 클래스 1하고 2를 지금 찍어요. 클래스 1에서는 금융권의 뼈대를 논할 거고요. 정말 비전공자나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이 내용만 듣고도 감을 잡을 수 있게 정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 제가 넣어놨어요. 미션만 잘 달성하시면 돼요. 2에서는 자소서, 면접, 현장 방문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또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는 취업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 내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여기 지금 벌써 그 미션을 올린 친구도 있는데요. 여기 반드시 커리큘럼을 쭉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한 거는 현직자들은 이제 많이 제가 이제 취업을 같이 하면서 느낀 거, 취업 시장의 현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취업을 하더라도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흔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스펙에 대한 제가 경험한 것들, 그 다음에 취업 프로세스, 취업 시장 프로세스, 그 다음에 비전공자도 금융권 취업이 가능한 이유, 이런 것들은 저희 학생들 사례를 제가 여기에 넣어놨죠. 희망을 주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현실적인 내용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지원동기 입사법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울 텐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넣어놨고 그 방법들 제가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어디서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없었던 현직자들이
합격자들의 비밀이라는 제가 컨텐츠를 넣었네요. 금융기관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금융기관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자소서로 쓰면 굉장히 어렵죠. 은행의 현실이 어떤지,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뭔가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좋고, 지금 취업 준비를 하면서 비이자 수익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준비를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고, 아, 비이자 수익은 적어도 이런 거구나. 오피니언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금융 자격증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정말 기본적이면서 굉장히 알찬 내용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얼리버드 특가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 돈이 올라요. 그래서 1차 때는 제가 아예 이번 9월에 하면서 소개를 안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그 도움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신청하시면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추석 잘 보내시고요. 매식경 계속해서 시청하시면서 여러분 그 스킬을 쭉쭉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